시사 맛집 시사포차 오늘도 문을 엽니다. 맛있는 시사 안주를 들고 찾아온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승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혹은 표창원을 검색하시면 실시간 생방송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 의견 또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 인증 이벤트 시작합니다. 곽우신 기자,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네, 유튜브에서 뉴스 하이킥을 검색하시고 이 실시간으로 유튜브 방송 화면을 사진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참여가 완료되고요. 사진 전송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됩니다. 오늘은 당첨자 한 분을 추첨해서 피자 쿠폰을 보내드리고요. 언제나처럼 오늘 저녁 7시 35분 생방송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제 세 분이 준비한 시사 안주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주는 임승호 대변인이 준비하셨는데요. 먼저 준비된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북측 민간 선박의 월북 의사를 표명한 구체적인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뉴스인데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첫 번째 들으신 목소리는 2020년 9월 해경의 발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목소리는 바로 어제 역시 해경의 발표 내용입니다. 같은 사건, 월북 여부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씀이 같은 기관에서 나왔는데 임승호 대변인께서 주목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저는 이 사건을 대하는 이전 문재인 청와대 정부 인사들을 비롯한 지금 이제 야당이죠. 민주당의 태도가 좀 유감스럽다. 사실 어떤 연유로 월북을 했는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어떤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그때 당시에 다른 월북을 시도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다른 정황들이 많았던 것이 지금 밝혀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그 당시에 청와대에 몸을 담았던 인사들은 특히나 지금 2년간 수많은 명예훼손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유가족 측이 뭐 월북을 했다 아니면 도박빚에 시달려서 월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많은 명예훼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전혀 뭐 미안하다 사과드린다는 태도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지금 보니까 야당의 논리는 이거더라고요. 이 쟁점을 왜 하냐. 그 당시에는 할 만한 판단이었고 이거를 또 정치적 공격의 무기로 삼지 말아라고 하는데 네. 본인들이 애초에 단정 지을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월북이라고 단정을 지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그런 단정을 지은 것에 대한 사과는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태도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참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해경과 우리 군이 좀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방금 들으신 대로 2020년에는 군도 그랬거든요. 해경과 군이 특수 첩보 장비로 예. 그 월북 정황을 파악했다. 감청을 포함해서. 네. 뭐 공해상에서 감청까지 다 했다. SI라고 하죠. 뭐 그러면서 온갖 자랑을 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월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해경에서 뒤집기를 했죠. 예. 뒤집기를 했는데 뒤집을 때 뭐 월북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뭘 새로운 걸 발견한 게 아니라. 그러면 예. 해경이 2020년에는 증거도 없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군도 증거도 없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정권이 바뀌니까 네. 입장이 바뀐 겁니까?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어요. 네. 우리 국민의 뭐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기관들이 예. 그 의구심을 다 지금 국민 여러분이 다 갖고 계신 거죠. 곽우신 기자, 네. 기자 입장으로 보실 때 어떠세요? 같은 사안 뭐 취재를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증거가 없다라고 발표한 거잖아요. 네. 증거를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발표에 심대한 뭔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라고 정정한 게 아니라 그렇죠. 사실 그냥 뭐 딱히 확정할 만한 증거는 없어요. 네. 그 지금 이 타이밍에 왜 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별다른 설명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정치권 또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데 네. 저는 그 여당 분들께서 참 이제라도 유가족들에 대한 공감 능력과 감수성을 갖추신 데 대해 굉장히
굉장히 축하를 드리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감수성을 세월호 때 좀 갖고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때 유가족들 폄훼하고 뭐 온갖 앞장서 가지고 뭐 음모론이니 뭐니 진상규명 방해하고 했던 분들이 예. 이제 와서 갑자기 정반대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민주당과 문재인 전 정권을 공격하는 거는 저는 뭐 굉장히 선택적이다. 누가 정말 정치적인가. 물론 민주당도 정치적입니다. 민주당도 비판받아 마땅한 지점들이 있지만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는 저는 좀 사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여당이. 네. 임승호 좀 대변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뭐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도 당시 어떤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에서 부적절한 언행들에 대해서는 뭐 100번이고 사과드려야 되는 것이고 잘못한 일이죠. 근데 네. 이 지금의 사건을 당위만 두고 봤을 때 당연히 이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정상화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을 네. 두고 국민의힘이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지금 입장 바꿔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적어도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안 나오는 정당이 됐다고 그래도 저는 확신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 그런 발언에 대해서 저희도 스스로 자성을 하고 자제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는 명백히 드러난 것은 지금 보면 오늘도 유가족 측에서 발표한 걸 보면 당시에 동료들이 기자회견상 방수복을 두고 갔다. 근데 방수복을 두고 갔다는 것은 월북 정황이라고 볼 수 없다. 근데 그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이 그걸 배제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뭐 결국에는 대통령 기록물이 어떤 게 있는지가 관건이 되겠지만 적어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사과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뭐 계속해서 지금 그냥 판단을 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우상호 위원장은 민생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요일의 시사 맛집 시사포차 임승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이종훈 시사평론가,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세 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지금 임승호 대변인께서 가지고 오신 안주, 뭐 안주란 표현이 좀 적절치는 않습니다. 이 사건 대단히 엄중한 사건이고요. 그 우리 국민이 피살당한 사건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종훈 평론가? 네. 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당시에 이미 수사 전에 결론이 월북으로 나 있었고 네. 여기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관계자의 양심 선언도 있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해양수산부의 관계자의 양심 선언이 있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예. 사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해야 될지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하태경 의원이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서는 네. 뭐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 보면서 가짜 평화를 위해서 네. 월북으로 결론을 냈다. 예. 월북 음모, 뭐 조작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예, 결과적으로 사과문을 내놓고 발표도 했고 그리고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사과와 진상조사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북한 눈치보기다. 가짜 평화를 위한 조작이다. 예. 조금 납득하기 좀 어렵지 않나. 임승호 대변인. 네. 그 북한의 사과가 있었다. 북한의 사과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예. 지금은 2년간에 결국에는 월북을 시도하다가 사망한 것처럼 비춰진 피해자의 명예와 저는 그것이 유가족 측의 어떤 고통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에 네. 대해서 뭐 김정은의 사과가 있었다라고 해서 뭐 최종적으로 사과는 받았는데 이렇게 넘어갈 사안은 아니죠. 모든 것엔 진상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하태경 의원의 말에 대해서는 뭐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보를 받았는지는 저는 몰라서 신빙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당내부에서 혹시 뭐 이야기 들으신 거 없으시고요? 저는 평당원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자면 평당원이라서 예. 한 가지 덧붙이면 북한의 사과와 가짜 평화, 북한 눈치 보기 이 얘기는 그쪽 당 대표께서 쓰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월북으로 볼 수 있다는 뭐 정황도 거기에서는 뭐 입수를 했다라고 하고, 근데 지금 드러나는 정황들을 보면 아니라는 정황도 충분히 있었던 상황에서 그렇다면 당시에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 그리고 해경이 수사기관에서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열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그것이 뭐 정말로 눈치 보기라서 그 당시에 어떤 뭐 평화 무드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했던 건지 저는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네. 다른 어떤 설명할 만한 요소가 있어야 되고 근데 결국에는 이것은
지금 꽁꽁 보존되어 있는 대통령 기록물에 담겨 있다라고 봐요. 저는 사실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공개하냐라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 피해 공무원의 형께서 이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그렇죠. 승소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뒤에 이제 대통령 기록물 지정을 하는 것과 관련한 재판에서는 아직까지 지정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물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방적 소송, 예방적 집행금지는 불가하다라고 해서 그것은 패소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이 무궁화 10호 당시에 그 어업 지도선에 있었던 동료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공개하라라고 판결을 한 것이고 네. 공익적인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당시 사법부에서. 그래서 이 예. 문제에 있어서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결국은 진상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그 상황에서 정말 보수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을 염두에 두고 있고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면은 지금 와서 어떤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까 저희가. 네, 근데 그렇죠. 그 상황에서 명백히 다른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의도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뭐 그 네. 의도성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 기록물을 공개하는 수밖에 없겠죠. 네. 곽우신 기자 네. 입장에서 보실 때 사실 이 문제는 같은 해경에서 서로 다른 그 정권에 따라서 발표를 할 정도로 어느 쪽으로 확정을 짓기가 어려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단서 정황들인데 왜 그 당시에는 누가 그렇게 단정을 했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뭐 여러 가능성이 있죠. 아까 뭐 임 전 대변인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국방부나 혹은 뭐 해경이 과잉 충성을 했는지 네. 아니면 정무적 판단이 있었는지 뭐 그런 판단을 통해서 대통령실에 허위로 보고를 했는지 예. 아니면 청와대에서 옛날에 뭐 이정현 전 의원이 뭐 KBS에 전화했듯이 전화를 했는지 뭐 모르죠. 네.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진상이 되게 중요하니까 최소한 그 진실을 탐색하기 위한 어떤 단편적인 증거들이 분명히 확보가 되어 있었을 텐데 네. 왜 그걸 가지고 그럼 정무적 판단을 했는가?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있었다면 왜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 되잖아요. 누가 단순히, 했는지하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당시 책임자들부터 해가지고 저는 일종의 이제 뭐 양심 고백이 됐을지 뭐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막 강제적으로 여야가 막 공방을 벌이고 뭐 수사를 하니 많이 뭐 조사를 하니 많이 이와 갖고 싸우게 되면 네. 그 기간 동안 국민들의 경도 혼란과 유가족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게 다른 때 발휘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게 국민의 알 권리 보장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민주당도 이렇게 보수적으로 나올 필요가 없다. 좀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우리는 떳떳하다. 예. 다 공개할 수 있다라고 나서는 게 맞잖아 싶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NLL 대화로 관련해 가지고도 한참 공방이 있었을 때 맞아요. 그때도 예. 사실 그래서 전문 공개되고 나서 네. 훨씬 가라앉았어요. 물론 그때도 해석의 영역을 남는 게 있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적 공세들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언제나 항상 모든 논란들은 진실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조금 그렇죠.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이 가장 중요하다, 밝혀져야 한다. 이종훈 평론가. 그럼 반대로 지금 해경이 이 시기에 이렇게 발표하는 것,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이건 또 어떠한 이유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반대로 음모론을 주장할 수 있죠. 정권의 입맛에 맞게 예. 해경이 표리봉하게 예. 입장을 바꾼 거다. 예. 하루아침 입장을 바꾼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 역시 이제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까 곽우신 기자가 얘기한 대로 네. 진실을 어떻게 보면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진실 자체가 밝혀져야 된다고 보는 게 앞서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해경이 왜 입장을 뒤집었는지에 대해서도 진실을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해경이 지금 입장을 뭐 명확하게 내놓은 게 없잖아요, 지금. 네. 그냥 증거를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측에서 거세게 지금 네. 음모론들을 내놓고 있고 그러니까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근데 또 이런 부분도 궁금해져요. 과거에 제가 알기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분명히 군의 SI 자료를 열람했던 걸로 알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는 여야 의원들이 다 열람을 그때는 왜 아무 했다라고 말도 안 했죠? 알려져 하태경 있죠. 의원은 굉장히 반발을 했다고 이것도 진실 네. 공방입니다. 네, 최재성 진실 의원은 공방이 벌어져요. 아무 이의 제기 없었다 그러고 아. 하태경 의원은 내가 난리 쳤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래서 이건 뭐 진실 공방의 영역이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면 네. 국가가 존재하는 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럼요. 그리고 개인의 명예와 인권은 사자라도 단 한 명이라도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진실을 밝히고 네.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존중해 준다는 차원에서도 예. 저는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세 분 다 동의 공감을 하시네요. 꼭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사 안주 이종훈 평론가가 준비했는데요. 먼저 준비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법인세인데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또 해외 자본이 국내 투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금이 비싸니까 세금 싼 나라 가게 돼 있거든요. 결국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삼성 등 재벌 대기업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상황 진단과 정책 방향은 첫 단추부터 완전히 어긋나 있습니다. 실패로 끝난 MB 정책 시즌2를 만들거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전철을 제발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오늘 아침 MBC 라디오 인터뷰 내용, 그리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어제 국회 발언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이종훈 평론가, 윤석열 정부가 새 경제정책 방향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두 분 말씀 들어보면 법인세 인하가 가장 큰 논란의 대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법인세 인하로 인해서 지금 뭐 민주당과 야권 인사들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MB 시즌2 아하. 혹은 뭐 박근혜 정권의 슐프세 시즌2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주제를 골랐던 이유는 앞서 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말했던 부분들, 이게 검증된 게 하나도 없는 이야기인데 어허. 너무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서 가져왔어요. 아하. 무슨 말이냐면 예. 법인세 때문에 법인세를 인하해주지 않으면 국내 투자 안 하고, 그리고 뭐 해외 자본 국내 투자도 안 이루어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법인세를 인하해주면 고용이 늘고, 네. 그다음에 투자도 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아주 공개적으로 다 얘기하는데, 이게 학문적으로도 경제학적으로도 이게 검증된 논문이 없습니다. 입증된 적이 없다. 입증된 적이 없고, 네. 이와 똑같은 말을 예. 과거에 박근혜 정권 때 한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한 적이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서울대 경제학과의 이중구 명예교수가 네. 한교안 대표의 이 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두 이코노믹스, 사이비 주술 경제학. 부두교 미신 믿는. 누구도 확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네. 검증하지 못한 이야기를 국회에서 국무총리가 저렇게 단언적으로 하는 것은 네. 굉장히 무책임하다라고 아하. 얘기를 했거든요. 네. 황교안 총리가 말했나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한 말이었나요? 황교안 총리였네. 당시 총리도 얘기를 했고, 그때 최경환 뭐 총리도. 워낙 워낙 박근혜 많이. 정권 모두가, 네. 정권 인사의 모두가 줄푸세에 네. 열을 올렸기 때문에 거의 같은 말들을 했죠. 네. 임승우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너무 세게 비판하셔가지고 저는 뭐 부도 제가 법인세 한말 하나만으로 아니에요. 법인세만 철회한다라고 해서 마법처럼 모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네. 분명한 거는 법인세로 인해서 기업의 부담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예. 뭐 물품 경쟁력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또 리쇼어링 얘기하면서 정작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활성화시켜주지 않는다면 리쇼어링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리쇼어링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모순인 것 같고,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모순이라는 지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정 건전성을 상당히 강조했는데, 물론 예. 경제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라고는 하겠지만, 저는 하루빨리 좀 지출 조정 얘기하고 있고 지금 뭐 재정 준칙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네. 뜬구름 잡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플랜 같은 것들이 지금 뭐 국민연금 개혁안 같은 경우에도 내년 하반기쯤인가요? 이제 뭐 본격적으로 내놓는다 하고, 예타 기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정하고 있고, 예. 뭐 교부금, 교육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좀 수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전혀 뭐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두술같이 주술만 외우고 있는 수준은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심각한 건 지금 물가 관련해서 민생 고통이 엄청 심한데, 아직까지 물가 대책과 관련해서는 좀 명확한 솔루션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뭐 법인세든지 종부세든지 기존의 대선 당시에 약속했던 것들이고 이런 기조로 갈 것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말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전체적인 틀에선 가지만, 당장 앞에 있는 물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빨리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과 연계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깎아주는 거 나쁠 건 없죠.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서민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한다면 어차피 들어갈 세금인데 한쪽에서 깎아주면 다른 쪽에서 걷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부자 감세, 서민 증세로 이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도 또 있잖아요. 법인세 자체를 부자를 콕 집어서 감세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법인이라는 것 자체의 부담을 어떤 특정 재벌들이 다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인의 부담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거기에 일하는 근로자들이나 등등에 전부 퍼져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콕 집어서 부자 감세라고 보기는 힘들고, 네.
뭐 다만 말씀하신 어떤 차원에서 그러면 앞으로의 대장기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재정 건전성에 있어서 예. 어디서 세입을 추가로 그렇죠. 나올 것인지 지금 뭐 설명하기로는 어떤 자유시장 기조로 해서 전체적인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전체 세입도 늘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이건 약간 너무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명확하게 저는 솔직하게 조금 세를 부담하는 층을 조금 더 늘리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세금 자체를 아예 부담하지 않는 층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소득세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일부의 세금이라 하더라도 이를 좀 더 확충시키겠다, 이를 좀 더 확장하겠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정치인으로서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저래요.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법인의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그게 법인이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네. 그 고용된 사람들, 노동자들 그리고 노동자들. 전 국민이 혜택을 보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걸 이른바 낙수 효과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낙수 효과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MB 시즌2라고 하니까 MB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죠. MB 때 법인세를 지금처럼 22%로 낮춰줬습니다. 낮춰주고 나서 4년 지나서 오늘자 서울신문 사설에도 나왔던데 투자 10조 원 줄었고요. 4년 전에 비해서 법인세 낮춰주기 전에 비해서 10조 원 줄었고 네. 고용 제자리였고요. 그리고 국민총소득 GNI라는 게 있는데 네. 법인세 인하 전보다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기업소득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법인세를 인하했던 5년 동안 혜택은 기업만 받고 기업소득만 늘어나는 결과만 나왔다. 이게 MB 때의 결론이었거든요. 네. 결과물이에요. 곽우신 기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거는 경제 살리기 정책이 아니고요. 그냥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전래동화를 다시 들려주면서 전래동화. 지지자들에게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를 어필하는 겁니다. 표를 위한 거지 경제 살리기가 아니고 네. 뭐 A부터 Z까지가 다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 팩트 체크를 할지 모르겠는데 예. 법인세 같은 경우에 우리가 OECD 전체 주요국 평균 정도 수준이었어 낮추기 전이. 그러니까 지금 뭐 법인세가 뭐 우리나라가 법인세가 다른 데보다 높기 때문에 해외가 투자를 안 한다? 아니 OECD 중에 제일 예, 높다고 했어요. 삼성이 애플보다 법인세를 더 내가지고 6만 전자가 되고 GOS 논란 터지고 막 갤럭시 뜨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경쟁력하고 이 법인세가 그렇게 지금 정도에서 그 논할 단계는 아니고요, 절대. 그리고 심지어 네. 최고 세율 부과되는 경우는 상위 0.3%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99.7%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걸 내고 있고 또 70% 이상은 10% 정도의 법인세밖에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자 감세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조금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네. 아무튼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연봉이 뭐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저는 그게 크게 차이 없을 거라 봅니다. 기업의 소득은 늘어나고 그다음에 저는 또 하나 얘기하면 예. 법인세 방어를 좀 하겠습니다. 때문에 예. 지금 잠깐만요. 이게 두 분만 너무 말씀하시면 2대1 구도라서 임소 대변인 기회 좀 드릴게요. 저는 요 박홍구 원내대표도 뭐 실패한 MB 정책 시즌 2라고 하시고 또 평론가님께서도 MB 정책이 굉장히 실패한 지표들만 골라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네. 긍정적인 지표도 분명히 있었어요. 사실. 법인세에 한해서 법인세 인하에 한해서 그러니까 MB 정책이 모두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면 MB 정책이 얘기 아니죠. MB의 법인세 인하 그렇게 정책만 들릴 수 얘기한 있으니까. 겁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지표를 보면 충분히 긍정적인 지표도 있었죠. 사실 뭐 2010년에 GDP 같은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도 6.1%까지 돼서 GDP가 전 세계의 한 2% 정도를 대한민국이 차지했어요. 네. 역사상 아직까지 없는 수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나 뭐 금융위기 때 플러스 성장한 것도 주지의 사실이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부정할 필요는 있나. 물론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어떤 양극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겠지만 네. 마치 자유시장 경제가 절대 악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니, 법인세 인하가 자유시장을 이게 문제가 약간 아니죠. 주주경제학에서도 이미 약간 트렌드가 지나갔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가와 기업이 한 몸이다 그러시는데 이거 뭐 거의 뭐 박정희식 국가주도식 자본주의 아닙니까? 약간 프리덤을 잘못 읽으신 것 같은데. 그 징벌적 가세 얘기도 하시던데 지금 서유럽과 미국은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서 징벌적 가세 세게 때리거나 아니면 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유럽이랑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부자 증세 4천조를 이야기했습니다. 자유 방임 국가로 가자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되게 경직되어 있던 건 아니었다. 네, 요즘. 알겠습니다. 네, 뭐 두 분이 지적하시는 포인트도 명확한 것 같고요. 임성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민간 주도 성장에 혹시 그 뒤안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빈부격차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 안고 다음 안주로 넘어가도록 하죠. 곽우신 기자가 준비한 시사 안주 만나보겠는데요. 먼저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연락도 예.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가 뭐 희한한 답변을 하셨거든요.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본인은 이 결정을 되돌릴 수도 없고 뭐 이렇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이긴 합니다.
네, 오늘 아침이었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YTN 라디오에서 답변한 내용이었는데요. 최고위원 인선을 놓고 안철수 의원과 충돌 중이죠. 곽우신 기자가 주목하신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뭔가 나중에 대한민국 정치사를 쓴다면 한 챕터를 차지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임성호 대변인이 보시는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대표의 역사 어떠세요? 뭐 그동안의 두 분 간의 충돌에 비하면 이건 굉장히 마일드한 충돌인 것 같아서 뭐 이거는 한 챕터 안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뭐 결국은 최고위원 문제고 사실 뭐 최고위원 인선과 관련해서 저는 사실 정정식 의원도 추천했다라고 하는데 좀 네.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통상 당대당 합당을 해서 뭐 최고위원 몫이든 몫을 준다라고 하면 그 당에서 네. 훌륭한 분들을 추천한 경우가 많은데 약간 관례에 있어서도 조금 이게 뭐지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다른 분 이제 김윤 최고위원을 추천하신 분 김윤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저도 예전부터 SNS를 쭉 봤는데 이게 물론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공격의 수위는 셀 수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우려스러운 표현들이 많습니다. 이게 제가 라디오에서 차마 언급할 뭐 언론에서는 빨았을 수도 없는 뭐 걸레 이런 표현도 쓰긴 했는데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예, 해서요? 사실 그 외에도 더 센 표현들도 저는 그동안 좀 봐왔어서 이것이 과연 통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그 과정에서 물론 공격은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용인 수위를 넘은 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의당 내에서도 충분히 더 훌륭하신 분들 많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최선이었는가라는 생각은 솔직히 좀 듭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가 보실 때는 이게 개인 감정 갈등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어떤 권력적인 투쟁 쪽으로 보이세요? 전 전자라고 봅니다. 아, 그러세요? 그냥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싫은 거예요. 안철수 의원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제가 볼 때 그냥 싫다라는 것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그냥 싫다. 명분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물론 감정이 좋진 않죠, 두 분. 네. 두 사람의 구원이 있죠.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게. 그리고 사실 저는 거의 일방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참 두들겨 패는 정도 일방적인 약간 그런 싸움이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네. 어쨌든 이게 이제 사감으로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감도 분명히 있는데 네. 이게 알겠지만 그 지난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정말 명분이 있고 공통적인 목표가 있으면은 화해 제스처도 여러 번 취했었어요, 두 사람이. 근데 지금 다시 갈등을 하고 있는 거는 네. 사감도 원래 있는데 플러스 뭐가 더 있는 거죠. 근데 뭐죠? 뭐라고 하면 결국에는 두 사람 다 자기 사람이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당내 기반. 네, 그러니까 네. 지도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는 두 사람한테 모두 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안철수 의원도 어쨌든 국민의당에서 국민의힘 합당을 하면서 안 그래도 자기 사람이 많이 없는데 더 잃었어요. 권은희 의원 더 이상 안철수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음 상해가지고 뭐 제명도 안 시켜줬는데 그렇죠. 그렇죠. 뭐 이태기 의원도 뭐 그때 하고 나서 단일화 끝나고 나서 또 뭐 더 이상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계라고 할 만한 사람이 당에 워낙 없다 보니 네. 이번 최고위원회 두 자리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거를 다시 확장을 해야 국민의힘에서 자기 세력을 안철수 의원이 만들어놔야 네. 다음 전당대 뭐 당권을 노리든 그 다음에 뭐 대선 후보로 나가든 뭔가 행보를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네. 정점식 의원은 검사 출신이고 대표적인 친윤계로 알려져 있는데 네. 안철수 사람입니까? 아니죠. 아닌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씩 넓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균전 하듯이 땅 따먹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완전 공백 백지 상태의 누군가를 안철수계 사람이다라고 꽂을 만한 사람이 없죠. 그렇게 네. 예, 지금 뭐 안철수계 뭐 남은 사람이 없는데 그렇다 보니 새롭게 지금 안에 있는 지금 왜냐하면은 친윤, 그러니까 저희 윤석열 대통령의 구심점을 제외하면은 이전처럼 국민의힘이 막 친인이 친박인이 하는 그런 강한 그런 게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개파적으로. 네. 지금 약간 그런 색깔이 희석되고 다만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만 가지고 안에서의 싸움만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 결국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과 내가 관계들을 만들어 놓고 이걸 터야 나중에 자신의 편을 들을 사람이 생길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정전식 의원이든 뭐 김윤 전 위원장이든 무리수가 나오는 거고 네. 윤석 대표 입장에서는 나중에 자기 뭐 윤리가 어떻게 되든 다음 연임 도전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네.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실질적인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는 정진석 의원이 아니라 저는 안철수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는. 네. 제가 그렇다면은 볼 때 한마디로 들면 그러니까 당대당에 합당을 했고 예. 상대 당의 그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지분이잖아요. 네. 최고위원 자리를 지분을 인정해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상대 당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다 그냥 받아줘요. 그렇죠. 그게 갈래예요. 네. 갈래처럼 돼 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는 행태를 보면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네. 아니 관례로 누구를 치면 내려와도 네. 다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요. 본인이 있었던 당의 출신을 추천한 게 관례죠. 그것도 관례죠 사실. 그러니까 관례를 어기니까 이게 뭐 워낙 그게 관례라고 했다고 하지만은 이게 예. 뭔가 싶은 생각도 좀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분들 좋은 분들 많을 텐데 왜 이러실까라는 생각은 아니, 근데 솔직히 좀 그건 또 들어요. 이제 반대로 이제 그 박유신 기자가 얘기한 대로 어느 정도는 뭐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간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 김윤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안철수 그러니까 의원이랑 굉장히 오랜 시간 같이 해왔고 일을 같이 해왔고 안철수 의원이 힘들 때도 옆에 남아줬던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자기 사람인 셈이죠. 자기 사람이 당 지도부에 들어가서 예. 자기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뭐 투쟁력도 알겠습니다. 예. 있고 하니까 이 곽우신 기자가 준비하신 거라서 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좀 뭔가 좀 풀어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 내에서의 권력 투쟁 양상 네. 이 부분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냐면요. 윤핵관이 분화하고 있는 거예요. 친윤이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고 예. 서로가 이제 내가 윤석열 대통령 진짜 친한 이 권력 밑에서 진짜 실권에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권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제 수요는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제 진윤이냐라는 식의 마치 예전에 이제 친박 중에서도 누가 진박이냐로 되듯이 네. 그걸 가지고 그 윤핵관들 사이에서의 이제 다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툼 사이에서 지금 윤석 대표는 자신의 스탠스를 어떻게 취하고 어떻게 합종 연행을 해야 자기 계를 좀 늘리는 데 도움이 될까? 안철수 네. 의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어떤 사람을 내가 밀어 넣어야 저쪽과 관계를 잘 유지를 하면서 내 세력을 넓힐 수 있을까? 네. 이런 계산들이 저는 그냥 뭐 정점식 의원을 화해 제스처 이건 뭐 절로 그렇게 뭐 화해를 지금 도모할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윤석 대표가 한 것처럼 그런 계산이 깔린 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고위 내에서도 뭐 배현진 최고도 그렇고 뭐 자꾸 한마디를 얻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잡음이 계속 나오는 거죠. 같은 맥락인가요? 네, 그러니까 비공개 최고위를 했는데 그 네. 얘기가 왜 나갈까? 최고위원들이 한 거예요 기자들한테 아하. 전화해가지고 이것 좀 써줘 이랬어. 쟤 저렇게 얘기했어. 그거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누수인 거죠. 네. 짧게 임승호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권력 다툼이 진행 저는 중이다. 제발 이런 평론 그만 다루고 앞에 했던 법인세 토론을 건너고 민생을 위한 토론 그런 것 좀 네. 맨날 누가 신발을 벗었니 뭐 소리를 질렀니 이런 소리 좀 그만하고 예. 정책 토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속히 그 말-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은 모든 청취자, 모든 국민들 같은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기 바라겠습니다. 시사포차 오늘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